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제주도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윤 후보는 한 번도 여의도 정치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든지 혹은 뭐 여소야대 정국에 대해서 언급했다든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180석을 가지고 아마 국정 운영에 애를 먹이겠다라고 쟤들이 떠들고 있다. 심지어는 국힘에 배신자가 나오는 경우 그 배신자와 손을 잡고 나를 탄핵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또한 나는 여의도 계산법과 여의도 문법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 국민을 바라보고 갈 뿐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여의도에 대해서 사실은 정조준을 한 겁니다. 포문을 연 겁니다. 의미심장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사정을 좀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뇌 탈출은 통상 광고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게재됩니다. 노딱입니다. 재수가 좋으면 하루 안에 광고가 좀 붙고 재수가 없으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세뇌 탈출을 보다 잘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윤석열 후보 들어가기 전에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가 급박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푸틴은 나쁜 놈이고 미국은 뭐 천사다, 혹은 미국은 뭐 제대로 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푸틴 나쁜 놈 맞죠? 그런데 나쁜 놈의 동기와 목적이 뭐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이거 제대로 지금 조치 취하고 있는 거냐, 이것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같은 이제 말하자면 강대국이 아닌 그런 나라, 그리고 특히 중국을 바로 옆에 끼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화약고 위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보다 냉정하고 슬기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푸틴은 나쁜 놈인데 명확한 전략적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TIP, 즉 다시 말하자면 threatened.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나토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고 나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푸틴은 저거는 참을 수 없다라고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또 나토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한 그 황당한 그린 에너지 정책 때문에 이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Powered. 그래서 TIP, Threatened, Insulted, Powered. 이 셋이 결합을 하니까 이 깡패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즉 나쁜 놈의 동기와 목적이 정확히 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미친 놈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정치인 중에서는 맨신, 민주당이지만 반 바이든 성향의 민주당이죠.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은 맨신이 그런 말을 했고 사업가 중에서는 이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가 그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에너지 정책이다. 러시아로부터 가스와 석유를 수입 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다. 미국이 가스와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두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민주당 상원 의원으로서 반 바이든 진영의 선봉에 서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맨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아까 푸틴이 움직이게 된 세 가지 TIP 중에 P를 뺏어라 우선. 그래야 푸틴이 처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요, 바이든 정부가 이게 바보이거나 음모 집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블링켄 국무장관이 이거 완전히 사돈 낱말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CBS와의 뉴스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청신호를 올렸습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뜨게 되면, 전투기가 뜨게 되면 이게 이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블링켄이란 자가 하는 말이 뭐냐. 참 끔찍합니다. 이런 자들이 한반도 운명까지도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끔찍합니다. 그거요. 폴란드가 보내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린라이트 올렸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사돈 낱말하듯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게 아니라 폴란드가 나토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발끈했어요. 뭐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알아서 보내? 나토가 결정하면 우리가 보낼게. 이게 맞죠. 폴란드 말이 맞죠. 폴란드가 뭐 그렇게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국력이 약한 나라인데 그 무시무시한 러시아를 상대로 앞에 총알밥으로 나설 이유가 있냐 이거지. 폴란드가 나토 동맹국이니까 나토가 그래 폴란드 여기서부터 전투기 투입하도록 해 라고 결정을 하면 폴란드가 보내겠다 이거요. 그런데 나토 결정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낼 수는 없다. 폴란드 말이 맞죠. 블링켄은 나토가 결정하냐 안 하냐는 얘기가 싹 없어요. 그건 회피. 폴란드가 보내겠다고 한다면 미국은 반대 안 합니다. 완전히 사돈 남발하고 자빠진 거예요. 저런 자가 한반도 운명까지 주물럭거린다고 하니까 으스스한 겁니다. 도대체 바이든 진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놈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 침공 직전에 카말라 해리스는 아주 황당한 짓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국무부 쪽에서 오다를 바꿔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나토 가입 열망을 우리는 열렬히 환영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환영합니다. 얼른 가입하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얼른 가입한다고 가입되나? 나토 30개국에 결의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었냐면요. 나토 가입을 둘러싸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 레드라인 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침공할 수밖에 없어. 라고 푸틴이 계속 경고 사인 올릴 때 해리스가 저 말했어요. 카말라 해리스가. 2월 말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침공을 자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획돼서 자초한 거냐 아니면 무능력해서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자초한 거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게.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젤렌스키가 이렇게 영웅적인 투쟁에 나서지 않았으면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들어서 러시아한테 상납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그런데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영웅적 투쟁에 나서는 바람에 상황이 확 바뀌었다. 상황이 확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깥에 이 글로벌리스트들, 바깥에 썩어빠진 미국 민주당, 바깥에 이게 도른 건지 미친 건지 바보스러운 건지 모를 바이든 정부가 무슨 개발질을 하더라도 우리가 똑똑하면, 우리 한국인이 똑똑하면, 한국인이 제대로 길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전화위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저 시련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공화국의 형성, 국민의 형성을 향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면 제대로 된 공화국의 형성, 국민의 형성까지 못 나갔다고요. 왜 그러냐면 저기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나라였던 적이 없는 데고 러시아의 일부가 된 거는 200여 년 전이고 예카테리나 여제 일대 러시아의 일부가 됐고 그 다음에 얼결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 지위를 얼결에 얻었고 그 이후에 20여 년을 주로 공산당 출신의
부패 집단이 나라에서 돈 빼먹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고, 그랬고 2013, 14년에 마이단 혁명이 일어나서 친서방으로 돌았는데, 그때 마이단 혁명이 일어날 때 오바마 정부, 그 다음에 이 네오콘의 거장인 두목인 맥케인까지 가서 현장에 가서 막 선동을 해서 실제로는 반쯤은 미국 선동에 의해서 혁명에 성공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고, 혁명에 성공한 후에 들어온 그 첫 대통령은 또 그 전력 자체가 우크라이나 1, 2위를 다투는 재벌일 정도로 나라 돈 곡간 빼갖고 부를 쌓은 인물이고 친서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라고 뭐 전직 변호사인지 뭐 배우인지 코미디언인지 하는 사람이 엉겁결에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야, 이거 정상적인 나라 아닌데, 이거 굉장히 취약한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가 제일 빨리 일어났고 2014년 이후로 한 지난 7, 8년 동안 동구권에서 제일 심각하게 마약이라든지 LGBTQ가 만연돼 있고 사회가 해체 직전에 가 있고, 그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옥토거든요. 그 흑토지대, 흙이 시커멓다고요. 표피층이 막 1m, 2m 내려가고요. 그러한 경작지가 대한민국의 4배, 5배가 되는, 왜냐면 나라가 한 6배 되는데 70% 정도가 경작지니까 거기는. 우리는 평지가 한 20%밖에 안 나오잖아요. 거긴 70%가 경작지예요. 그런 풍요로운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소득이 베트남보다 조금 잘 살 정도, 그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도. 자, 이게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바이든의 개발질인지 음모인지 또 푸틴의 깡패짓, 이 사이에서 지정학적인 그런 게임에 희생 제물이 돼서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나 죽어도 좋아 그러고서 결사항전을 이끌고, 그 국민이 갑자기 국민이 옛날에 알던 우크라이나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애국적 우크라이나인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게 공화국이 형성되고 국민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저도 깜짝 놀래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미국 바이든 정부 글로벌리스트들이, 또 중국이 아무리 흉악해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굉장히 그 난처한 처지에 희생 제물처럼 막 끌려 들어가더라도, 그런 일이 없지만,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입장을 지키면 오히려 그런 그 재앙과 같은 조건이 전화위복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그런 거다. 우리 6.25가 그랬거든요. 6.25가. 그게 재앙인데 그게 전화위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국민이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국가가 틀이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압승시킬 수 있다면 이 전화위복, 우리도 이제 나라가 망할 상황에 이르렀었거든요. 저도 뭐 거의 만성 우울증 걸렸는데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이잖아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이상한 방식으로 대통령에서 끌려 내려오고 빠져나갈 길이 안 보였다고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등장을 해서 이게 숨통이 트이면서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거를 메이크를 해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길이 쫙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전화위복, 정말 위기를 다시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런 일에 지금 우리도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낙 국민들의 지지가 워낙 강렬하게 지금 모일 것 같아요. 몰표가 막 쏟아져가지고 저는 압승할 거라고 보입니다. 여의도 연구소에서 내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잘못 얘기했던 잡혀가니까 상당히 낙승을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쪽 데이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큰 폭으로 이길 거다. 간단한 거죠.
96에서 97%를 윤석열과 이재명이 나눠 먹는 건데 이재명이 몇 프로 먹겠냐. 옛날에 문재인 41% 먹었다. 이재명 그러면은 몇 프로 먹겠냐. 뭐 35%나 먹을 거다. 37%나. 오케이. 이거 37% 먹으면 윤석열은 몇 프로 먹어야 되는데 60% 먹어야 돼요. 그래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40% 먹었어. 그럼 윤석열은 몇 프로 먹어야 돼요? 57% 먹어야 돼요. 나머지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고. 나머지 이재명이 몇 프로 먹을 거냐 이거지. 옛날에 문재인이 41% 먹었는데 이재명은 몇 프로 먹을 거냐. 거기다가 지금 운이 좋았잖아요. 3월 5일 사전투표 대참사 때문에 사람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것들 다 몰려나가서 죽여버려야지라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날 것 같거든요. 선언합니다. 내일 3월 9일 보수 공화혁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3월 9일 보수 공화혁명 시작. 윤석열 여의도 정조준. 오늘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억세게 운수 좋은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세게 운수 좋은 국민입니다. 시작은 초라했죠. 전대환 청년의 정치적 황태자 조국, 그 딸의 부정입학에 관해 그 어머니 정경심 교수를 수사 기소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600일 동안 공격을 받다가 검찰총장에서 사퇴를 하게 되죠. 뭐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 꼬장 부리고 좀 자기 해야 될 일 좀 하다가 쫓겨난 거 뭐 그거예요. 시작 자체는 초라해. 그런데 이 사람이 미중 대립과 한반도 안정화 노선을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라도. 트럼프가 맞고 잡아놓은 미중 대립을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비운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의심하기는 2016년 말 2017년 초에는 트럼프 처음에 국무부 장관 못했죠. 글로벌리스트 틸러슨이 국무장관이었잖아요. 2016년 말 2017년 초에는 한반도 불안정화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이.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 국무부는 그걸 방기했고. 여러분 거기가 권력 실세니까. 그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반기문을 주저앉히는 과정에 힐러리 클린턴의 홍위병 중에 홍위병인 프릿 바라라라는 이름의 뉴욕 남부 연방지검의 연방검사가 깊게 작용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반기문의 형제와 조카를 좀 황당한 법률, 그러니까 돈 세탁에 의한 외국인 매수죄. 근데 그때 그 외국인이라는 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투자자고요. 그 돈은 경남기업이 제공했고요, 한국에. 목적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서 경남기업으로, 부도위기에 있는 경남기업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비즈니스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법률 자체, 외국인 매수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법률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법의 목적이 미국의 기업이 후진국에 가서 비즈니스 할 때 그 비즈니스 잘하려고 후진국 독재자들을 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어서 처벌이 엄격하다고요. 그래서 그 법대로만 하면은 한 10년 감옥 가야 될 처지예요. 그 형제랑 조카가. 그거가 12월 말인데 2016년 12월 말 미국 연방 남부지검이 칼을 뽑은 게 1월 초에 바로 주저앉죠. 반기문. 저는 그래서 그때 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낙선을 하고 2017년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추미애를 만나.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시그널이 이거겠죠. 야, 너희는 우리가 만들어준 정부야. 내가 만든 정부야. 이 시그널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트럼프를 함정에 빠뜨려야겠다. 이 계산을 한 거 아니냐. 저 흉측한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저의 의심입니다. 그냥. 아니면 미 국무부 연락 주세요. 여기 제가 앉혀놓고서 영어로 인터뷰해 드릴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럴 리 없겠지만. 저는 그런 합리적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너무 공교롭잖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저 때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심지어는 586 집단한테 권력을 준다.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도가 흘러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쪽은 한반도를 미중 대립이 심해지면서 한반도를 안정화시켜야겠다라는 구도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걸 정확하게 읽고 윤 후보가 한미동맹을 주장을 했죠. 한미동맹이 국가의 기본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드와 MD 발언을 하고 반중적 입장을 정확히 표방을 하고. 운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중국의 자충수죠. 코로나와 4대 자충수.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반중, 여론조사하면 반중이 한 80%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반중 여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 4대 자충수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면 경제가 중국 공산당의 관시 자본주의, 마피아 자본주의, 대장동 자본주의, 이재명 자본주의 방식이 한계에 부닥쳐서 더 작동을 잘 안 한다. 그다음에 영구숙청 황제 체제로 치달리고 있다. 인권유린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지정학적 도발을 감행하려고 한다. 저러니까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한미동맹, 명확한 전략을 표방하면서 국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거예요. 큰 운이죠. 또 우리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왔다라는 게 또 국민한테 운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낙연 했으면 윤석열 후보 굉장히 고전했을 거예요. 민주당이 4.4.5입을 해서 이재명을 갔는데 이재명이 중대범죄 혐의자 아니에요. 지금 국고손실만 해도 중대범죄인데 그 법카로 소고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대장동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중대범죄고 거기다가 뭐 3명, 4명이 연달아 자살했는지 자살당했는지 아무튼 죽고 그 대장동 관계자 핵심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 그 왼쪽스러운 사람들 민주당을 뭐 대가리가 깨져도 민주당 찍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야 어떻게 차마 범죄자를 찍냐 이런 말을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호남에 흔들리고. 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2월 말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뻥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공화국과 나 이게 무슨 관계지? 국가의 소중함을 느낀단 말이죠.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바깥 세력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전부 이제는 야 우리나라 잘 지켜야지, 우리나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전 세계적으로 다 하게 된 거예요. 저게 깡패가 날뛰어버리니까. 아니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반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에 대해서 그 비수를 겨냥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한들, 그래서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한들 저렇게 무참하게 침공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방식의 작업을 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국경에다가 쫙 병력 몰아놓고 계속 흔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방식,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식으로 흔들어야죠. 저런 식의 노골적 침공을 무참하게 한다. 21세기에. 야, 이랬단 말이야. 세상이 이런 거였어. 그럼 우리나라 잘 지켜야지. 우리나라 강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3월 5일 날 사전투표 참사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선거가 이렇게 개판으로 관리되고 있었어? 오케이. 저 무슨 일 벌어졌을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사전투표 갖고 무슨 문제 많다라고 한 사람들 음모론인 줄 알았는데 그 일리 있는 소리였겠는데 야 당일 투표 날 다 몰려나가서 몰표줘. 저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본때 보여주는 확실한 방법 몰표 줘버리면 돼요. 당일날 내일 나가서 몰표 주면 돼요. 그런데다가 저게 그냥 일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월 9일 몰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4.15 투표에 대한 진상규명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야 4.15 부정선거 의혹 저거 사실일 수 있어.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본드 묻은 투표지가 막 나와? 어떻게 배춧잎 투표지가 나와? 아니 저기 일장기 투표지가 1000장씩 나와. 어떻게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묶음으로 나와. 말이 안 되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선관위원장이 권순일이라며. 권순일 뭐 대장동에서 저기 뭐야, 그 이재명이한테 뭐 왕창 얻어먹었다는 혐의 받는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뭐 사법거래 했다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4.15 진상규명에서 저게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윤석열은 이제 큰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또 저게 이제 선거법 혁신 계기가 되죠. 국민들이, 야, 저 사전투표 문제 많아. 이제 이게 상식화되니까. 이런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제주도에서 여의도에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냐. 정치혁명을 예고한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가 한 번도 저런 걸 언급한 적이 없는데 제주도에서 한 두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극심한 여소야대 180석 가졌다고 나 물먹일라, 그러니까 180석을 가졌기 때문에 윤석열을 물먹일 수 있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한다. 그 다음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국힘 배신자가 결합해서 언제든지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렇다. 나는 여의도 문법과 여의도 계산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런 유형의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여의도 민주당 국힘을 직접적으로 거론해가면서 의석수 세고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저건 여의도를 정조준한 거예요. 기존 정치판을. 윤석열이 여의도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정치인과 공무원이 공복, 국민을 섬기는 종이라는 의식이 있고 그러한 의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상태가 민주주의다. 그런데 부패를 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패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딱 규정하는 거예요. 저건 사정하겠다, 숙청하겠다는 뜻이라고요. 여의도 겨냥하고 숙청 의지를 밝힌 거예요. 저는 정계 개편은 없다고 봅니다. 정계 개편, 윤 후보 되면 그 다음에 정계 개편 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말, 정계 개편 없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첫째, 우리나라 법률상 대통령은 정당 정치에 관계를 못합니다. 그러면 정계 개편을 이끌어가려면 국힘 내에 거물 정치 스타일, 거물 정치인, 스타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멸종해버렸잖아. 없잖아. 김무성 튀겨나갔어. 제거됐어. 유승민 힘 잃었어. 홍준표 누구도 인정 안 해. 이준석 그거 누구도 인정 안 해. 없어요. 국힘의 정계 개편을 주도할 수 있는 거물 정치인, 스타 정치인이 멸종돼 있어요. 윤이 국힘을 다뤄낼 수가 있다고요. 대통령 윤석열이. 그 다음에 정계 개편하려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상대가 상대 같아야지 무슨 정계 개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거의 윤미향 아니에요. 전부 윤미향과 같은 급 아니에요. 김원웅이 같은 급이잖아. 전부 골수, 전대협, 한총련, 종중, 종북 아닙니까? 그자들이랑 무슨 정계 개편할 게 뭐 있냐고. 윤호중, 뭐 안민석, 무슨 뭐 송트남인지 송영길인지 이런 사람하고 정계 개편을 논의할 게 뭐 있냐고. 없어요. 그 상대방이 벌써 그런 식으로 완전히 586 한총련으로 자기 내부를 완전히 속가내가지고 그런 식의 통진당스러운 칼날을 띠게 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거기 사람 없습니다. 손뼉을 마주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그런데 윤은 나는 여의도 문법 계산법을 잘 몰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의도 쓸어버려야 된다는 소리라고요. 저게. 답은 정치혁명에 있어요. 명분은 모르겠어요. 뭐가 계기가 될지. 아마 4.15 진상규명해서 무슨 부정선거 나온다 그러면은 저게 명분이 되겠죠.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국회 재선거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경랑으로 치달을 겁니다.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 압도적 당선, 그것은 곧 보수 공화 혁명의 시작을 뜻합니다. 3월 9일 내일 보수 공화 혁명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과 우리 시민이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해서 잘해봅시다. 천만에. 윤은 윤대로 잘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하면 돼요. 같은 듯 다른 길이에요. 화이부동이에요. 같은 듯 하모니를 이루지만 다른 길이에요. 같지 않아요. 자, 시민은 일단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제까지의 시민단체, 이제까지의 태극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지능적으로 진화된 버전이어야 돼요. 조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파고들 수 있어야 되고요. 캠페인에 있어서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지역 여러 이슈를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사상과 관점에 있어서는 보수 공화주의로 중무장돼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의 태극기와는 전혀 그 레벨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시민으로서 제대로 작동을 해요. 앞으로 이제 그 파트너십의 배경은 뭐냐면 미중 전쟁 앞으로 더 격화돼요. 미국 MTR 혁명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가시화될 겁니다.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 좀 시간 좀 걸리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이 피해보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각성이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수 공화주의 사상의 정립과 보급이 일어나야 되고요. 선거 참관 감시, 선거법 개정, 교육 혁신 이런 걸 통해서 5만에서 10만 명이 네트워킹 돼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5만에서 10만 명쯤 네트워킹 되면요. 지역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성이 발달한 분들이 그거 뭐 안 돼 이게 아니라 남의 말 들어주고 생각할 줄 알고 컴퓨터 좀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고 생활이 앞가림돼 있고 본인이 건강하고 배우자가 암에 안 걸려 있고 아니 본인이 건강해도요 나이가 한 70쯤 되시는데 배우자 암 걸려 있으면 사회생활 못 해요. 배우자가 숨져가는데 그거 마지막 수발해 줘야지. 그게 인간의 도리죠. 뭐 이런 조건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분들이 한 10,000명은 생겨야 돼요. 그래야 행정동까지 파고 내려간다고. 행정동 3천 몇백 개까지. 3,500개쯤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 6.1 지방교육선거까지 한달음에 진격하면서 저 5만에서 10만 명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윤은 노선만 잘 지키면 돼요. 윤이 여의도를 직접 어떻게 손을 볼 거예요. 정치 공작을 못 하잖아. 나머지는 시민이 만들어내야 돼요. 윤이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윤을 메이크해 줘야 된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6월 1일 지방교육감 선거 대선 이기고 끝까지 가자. 무선내 퇴원으로 6.1 선거 사전투표, 본투표, 개표 참관인이 돼주세요. 무선.kr 혹은 2022korea.com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5월 24일 18시까지 1차 사전투표 참관인이 마감되면 됩니다. 5월 27일이 사전투표일이거든요. 3일 전까지 마감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